안녕하세요. 아인스 아카데미 이혜욱입니다. 소리로 익히는 독일어, 소리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hallo und herzlich willkommen. 자, 지난 영상에서는 강세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강세 하나만으로도 말의 의미와 의사소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함께 보셨죠?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어 단어 강세의 기본 규칙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강세가 보통 어디에 오고 또 예외는 있을까? 그리고 단어 구조에 따라 강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예들과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os geht's! 자, 첫 번째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세는요, 일반적으로 단어의 어간 음절, 즉 Stammsilbe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kochen 동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kochen. 자, 두 음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간은 ko고요. 에는 뒤에 붙는 게 이제 어미거든요. 근데 바로 강세가 이 koch 어간에 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확장시켜서 과거 분사형을 볼게요. kochen의 과거 분사형 뭐죠? gekocht입니다. 즉, koch 어간에 앞에 게 붙이고 뒤에 어미 테 붙이죠. 자, 여기서 강세는 바로 ge가 아니라 koch에 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kochen 할 때는 앞에 오고요. gekocht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는 gekocht. 자, 우리가 문장에서 ich habe gekocht 이렇게 되죠. 두 번째 강세 규칙입니다. 이번에는 분리동사와 비분리동사, 즉 독일어 동사의 구조와 관련된 강세 규칙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점은 강세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사가 분리동사인지 비분리동사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 fahren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fahren 어간이 뭐죠? fa죠. 그래서 fahren의 강세가 옵니다. 자, 근데 분리전철 ab이 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리전철 ab의 강세가 옵니다. 따라서 abfahren이 아니라 abfahren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차가 출발했어요 라고 하는 문장을 보면 Der Zug ist abgefahren 이렇게 됩니다. Der Zug ist abgefahren. 반대로 sich verfahren 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다라는 앞에 fair라고 하는 prefix가 오는데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여기서는 fair는 약하게 발음되고 바로 1번 규칙 Stammsilbe의 강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verfahren 이렇게 발음됩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 문장을 했을 때 Ich habe mich verfahren 이렇게 됩니다. Ich habe mich verfahren. 이런 경우에는 바로 비분리 동사라고 하죠. 정리를 해보면 분리동사는 prefix 즉 분리전철에 강세가 오고 비분리동사는 어간 음절, 즉 Stammsilbe에 강세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따라서 분리동사에서 분리전철만 강세가 온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분리동사는 분리전철, 비분리동사는 어간 음절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분리동사 같은 경우에요. 자체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프레픽스에 강세가 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예를 들면 stehen 동사가 있죠. steh는 서 있다라는 뜻이고요. auf라고 하는 프레픽스가 붙으면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uf에 강세가 있죠. aufstehen. 그리고 kommen이란 오다죠. 그럼 같이 가다. mit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mitkommen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이 프레픽스는 공간이라든가 방향, 완료 이와 같은 독립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프레픽스에 강세가 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비분리 동사 같은 경우는 fair, be, amp 등등 비분리 전철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의미가 거의 없어요. 여기에는 강세가 안 오고요. Stammsilbe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규칙입니다. 여기서는요, 같은
프레픽스를 가진 동사인데도 강세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übersetzen이라고 하는 동사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이런 경우에 강세가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übersetzen이 분리동사로 쓰일 경우, 즉 übersetzen이라고 했을 때는 건너가다, 이동하다 라고 하는 공간적 의미가 über에 있어요. 그래서 자, 떨어져 나가서 über가 뒤로 가면 문장 속에서 morgen setzen wir auf die Insel über 이런 뜻이죠. morgen setzen wir auf die Insel über. 그래서 내일 우리는 섬으로 건너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와서 über가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prefix über의 강세가 옵니다. 자, 비분리 동사 같은 경우 떨어지지 않죠. 문장 내에서 번역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있는데요. 자, ich übersetze das Buch. übersetzen이 아니라 ich übersetze das Buch. setzen이 원래 슈탐밀동 같이 setzen에 옵니다. 그래서 übersetzen. 자, 벌써 네 번째 규칙입니다. 네 번째 규칙은요, 합성어일 경우에 강세가 어디에 오느냐 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독일어에는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어들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독일어의 합성, 친화성 때문에 그런데요. 다시 말해서 여러 단어를 자유롭게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언어거든요. 몇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됐을 때 이런 경우엔 강세가 어디에 올까요? 첫 번째에 강세가 옵니다. 람페라고 하는 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조명이 아니라 이 조명은 테이블 조명이야 했을 때 티슈람페. 근데 그냥 테이블이 아니라 책상. 그럴 때 Schreibtisch가 앞에 또 붙어요. 그러면 Schreibtischlampe 앞에 있습니다. lampe, Tischlampe, Schreibtischlampe. 그쵸? 자, 그래서 사실 앞 단어가 뒷 단어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바로 첫 단어에 강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Flasche라고 하는 병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건 병입니다. Das ist eine Flasche. 자, 근데 좀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조금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 이건 와인병입니다. 이럴 때는 Das ist eine Weinflasche. Weinflasche. 자, 근데 이 와인병이 레드와인병일까요? 화이트와인병일까요? Weinflasche, Rotweinflasche.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점 구체적인 복합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럴 때는 앞에 악센트가 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시 말해서 단어가 아무리 길어져도 강세는 항상 어디에 와요? 맨 앞에 있는 단어에 온다는 겁니다. Apotheke, Reiseapotheke, Bahn, Straßenbahn, Container, Altpapier Containe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합성어의 강세는 앞쪽에 온다.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자, 모든 합성어에서 항상 이렇게 앞부분에만 강세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합성될 때 그 단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동등하게 중요한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바로 첫 번째 부분만 강조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예로 바로 독일 연방주인데요. 베를린, 바이언, 헤슨 이런 연방주가 있는데 그 말고도 이렇게 합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Nordrhein-Westfalen, 바로 Nordrhein-Westfalen 이 두 개의 합성어에서 뒷부분에 있다는 것이죠. Nordrhein-Westfalen, Sachsen-Anhalt, Baden-Württemberg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이거는 형용사 복합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다, 단, 신 이런 형용사들이 있잖아요. 아, 새콤달콤해. 자, 그럴 때 독일어에서는 시다라는 게 sauer고요. 단 게 süß죠. sauer, süß가 아니라 항상 달콤새콤한 이로 표시합니다. süß, sauer. sauer가 주 악센트가 있고 süß는 neben 악센트, 부 악센트가 있다라는. 자, 흑백의 schwarz-weiß.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단어들은 앞뒤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쪽에만 강세가 집중되지 않고 양쪽에 좀 분산되는데 일반적으로 강세는 뒤에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래어 강세인데요. 바로 이제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 등 다른 언어에서 그런 유래된 외래어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이제 강세는 보통 그 외래어에서 온
위치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영어에서 음악은 뭐죠? music. 자, 근데 독일어에서는 Musik 이렇게 됩니다. 뒤에 와요. Musik.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moment죠. 독일어에서는 moment가 아니라 moment 이렇게 됩니다. restaurant, 또 독일어에서는 restaurant 뒤에 옵니다. 독일어에서는 뒤에 오는 경우가 많다. 자, 그 밖에도요, 어떤 품사나 전미사, 여기에도 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카이트, 하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성 명사 만드는 어미인데요. 이제 그 밖에도 형용사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슈하고 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독일어 전미사로 끝나는 단어는 강세가 전미사에 오지 않습니다. 자, 무지크를 예를 들 텐데요. 영어에서는 music인데 독일어에서는 musik. 자, 근데 이슈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요. 음악적인 형용사가 되죠. 그럼 musikalisch가 된다는. musikalisch 이렇게 돼도 안 되고요. 이슈에도 안 붙고요. musikalisch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에야 어미는요, 사람을 얘기하는 경우에서 에야가 붙으면 음악인 musiker 이렇게 됩니다. politic도 마찬가지예요. politik. 자, 근데 이슈가 붙으면 politisch.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미도 사실은 강세에 영향을 준다. 요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전미사 중에서도요, 전형적인 독일어 전미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즉, 라틴어라든가 그리스에서 파생된 그런 전미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비독일어 계열의 전미사에는 강세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먼저 이제 치온으로 끝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나치온, Situation, Emotion, Organisation, Kommunikation. 요 치온에 강세가 붙습니다. 자, R이라고 하는 그 전미사가 또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national, banal, emotional 이렇게 됩니다. 외래어의 전미사는 이 외래어 전미사의 악센트가 온다는 것이죠. Tät, 즉 Nationalität, Realität, Qualität, 또 Universität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악센트가 뒤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독일어의 강세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규칙과 예외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더 복잡하고 또 예외적인 그런 규칙들이 많이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5가지 강세 규칙 기억하시나요? 자, 이번에는 그 내용을 실제 독일어에 적용해 보면서 강세 위치, 리듬감, 소리의 길이 이런 것들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게끔 발음 훈련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간단한 단어 연습을 해 보시면서요, 강세 감각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슈탐실베, 즉 어간 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였죠. 기억하시죠? 일반 동사 lesen, 이 음절일 경우 슈탐실베 온다고 했습니다. lesen, kaufen 이렇게 되죠. 자, 근데 과거 분사가 만들 때 앞에 게 프레픽스가 붙죠. 그럴 경우에는 앞에 게에 붙는 게 아니라 바로 lern이라고 하는 슈탐실베에 붙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gelernt, gemacht, gespielt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분리동사는 어디에 온다 그랬습니까? 프레픽스에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aufstehen, mitkommen, abfahren, anrufen, zumachen 이렇게 됩니다. 비분리동사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 프레픽스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슈탐실베 그대로 온다 그랬어요. 아까 과거 분사 만들 때하고 똑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verstehen, bekommen, entdecken, erklären, zerstören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복합어 맨 앞에 붙는다고 했습니다. Kopfschmerzen, Arztpraxis, Kinderfahrrad, Zimmerschlüssel, Herbstspaziergang 이렇게 되죠. 자, 다섯 번째는 전미사가 외래어일 때 전미사에 악센트가 온다 그랬습니다. Organisation, Qualität, Digital, Identität, Produktion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소리를 따라 연습해 왔으니까요. 이제 간단한 문제풀이로 여러분들의 감각을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제가 단어 하나를 제시하고요. 그 단어에 대해서 강세 패턴 3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강세 패턴 중에서 어느 쪽이 가장 자연스러운 독일어 발음인지 5초 안에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답이 뭘까요? 1, 2, 3번 중에서. 네, aufstehen 1번입니다. aufstehen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준비되셨죠? Jetzt seid ihr dran. 자, 어떠셨어요? 다 맞추셨겠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독일어의 발음의 핵심인 강세규칙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강세가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또 소리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 느껴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세 연습 생각보다 재밌으셨죠? 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독일어 소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Tschüss, bis zum nächsten Mal.